안녕하십니까. 한국산불학회장 고기현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산불에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큰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국무회의에서 산불이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첫 의제로 다루었다는 것. 한국 산불학회장님께서는 지난 그 산림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항공본부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그 산불 분야에 오랫동안 그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그 첫 국무회의 산불 그 주제에 대해서 의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첫 회의에서 영남 산불의 피해도 있었는데 산불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아주 바람직한 적시적인 그런 언급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저 현재 그 한국 산불학회 회장으로서 생각하시는 산불 위험 어떤 요소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현재 봄철에 또 매년 봄철에 이제 산불 위험이 고조가 될 텐데요. 예방 조치들이 정책으로는 발표되고 현장에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행에 있어서 빈틈이 너무 많고 또 동시다발 산불에서 보듯이 이런 예방 체계들이 현장에서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 발생에 대한 발생 시점에서 상당히 지난 다음에 또 발생 신고가 돼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자를 차단을 하고 또 발생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또 산불이 발생을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찰하듯이 큰 산불이 나면은 상당히 그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면적이 또 확대되고 또 연무 상황이나 또 야간 상황에 헬기에 의존한 산불 진화 방식들, 공중 진화 방식들 또 차량에 이런 수많은 차량들이 동원이 되지만 이런 대형 산불에서는 좀 무력한 사항들이 좀 관찰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우리 영남 산불, 4월에 대구 산불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언론에 나가서 우리 회장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많이 대책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산불 대책 보강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피해를 줄이는 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형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완전 진화가 어렵습니다. 완전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한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진화의 방점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진화 자원들을 좀 투입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피해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수단들이 꽤 있습니다. 뭐 집중적으로 진화 자원들, 헬기나 소방차, 진화차들을 그런 민가 또 마을 주변에 배치를 해서 산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들이 막아지는 방법들이 있고요. 막는 방법들이 있고 또 문화재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남 산불에서 관찰했듯이 의성 또 청송 또 영덕 이 지역에도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또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식생을 미리 제거를 한다든가 나무나 이렇게 관목들을 좀 제거를 해서
탈 연료들을 제거를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산불이 또 진행될 그런 경로에 이런 물을 뿌리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고가의 비용이지만 또 지연제를 뿌려서 산불의 진행을 차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대형 산불이 일단 일어나면 단시간 내 불 끄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자산들을 좀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 3월 달에도 관찰했지만 대형 산불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피해 중에 하나가 통신 체계를 훼손을 시키는 거거든요. 통신 체계가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산불 상황들을 적기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정찰 자산들 헬기를 통해서 산불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 드론을 통해서 또 사람이 또 직접 감시를 해서 산불이 어떻게 발전될지 진행될지에 대한 상황들이 파악이 어려운데 이것들은 이것들대로 보강을 하지만 새로운 또 이런 대형 산불 상황에서도 가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시 자산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간 분야에서는 쓰이진 않지만 군의 정찰 자산들도 고려를 해서 비상시에 군 정찰 자산을 또 민간 재난용으로 전환을 해서 또 거의 실시간급으로 해서 산불의 진행 사항들 또 피해 양상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 출연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봄철이 대형 산불이 또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죠. 이번 가을철 산불은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역대적으로 보면 봄철 산불이 위험하기 때문에 봄철 산불에 맞춰서 이런 진화에 있어서 또 전략 자산들 또 감시에 있어서 그런 쓸 수 있는 또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트리키예 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맞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회장님께서 발표하실 주요 대응이 무엇인지 좀 미리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남원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에 그 터키 앙카라에서 이런 그 통합적인 산불 관리와 관련된 그런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길죠. 제목이 긴데 통합적인 산불 관리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 모색을 주제로 해서 개최가 되는데 월드뱅크, 세계은행하고 투르키예 정부에서 공동 주최를 하는데 뭐 아무래도 각 국가의 산불 대응 현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 교류, 정보 교류를 하면서 또 산불 위험 요인들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또 한국의 산불 상황이 또 봄철에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또 공유됐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고요.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가는데 산불 학회장 자격으로 가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그런 대형 산불 위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또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핵심적인 요인으로 해서 사람이 또 할 수 있는데 또 미흡했던 그런 연료 관리, 숲 내, 산림 내 연료 관리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발전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기 전에 감시 체제 또 이런 산불이 이제 진행될 때 상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각국에서는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산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두 가지 세션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국제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산불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저 멀리 그렇죠. 유럽까지도 네. 그 영향을 미치고 아, 유럽까지요? 있고, 네네. 아주 상당합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매년도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기후변화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캐나다 산불에 대해서 좀 학 회장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이사님께서 이게 좀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북미 지역,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 지중해 지역의 산불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일어나는 그런 재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뭐 이 정도면 산불 공동체, 산불과 같이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산불 적응 공동체 지역이 아닌가, 산불 다발 지역들은 이 정도인데 지금이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산불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봄철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심각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름철에 산불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인데 우리나라와 달리 건조합니다. 여름이 건조하면서 또 고온입니다. 폭염이고 이제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 진화 여건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힘듭니다. 예. 폭염과 건조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캐나다 말씀하신 캐나다에서 제가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캐나다 중부 지역에 있는 매니토바주라고 있는데 매니토바주는 한 산불이 이제 5월 27일 날 발생했다고 이렇게 지면에 나와 있어요. 언론 지면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현재 그 매니토바주 산불로 인해서 대규모 산불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고요. 또 대피한 인원도 2만 5천 명이 대피했고 또 피해 면적을 보면 또 서울시 면적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 인근 지역도 뭐 엘버타주도 또 다른 주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도 산불이 나고 있으니 굉장히 큰 규모로 불이 발생을 해서 진화대원이 또 부족해서 군대까지 투입됐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진화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은 완전 진화보다는 피해를 줄이는 마을의 피해, 시설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좀 진화가 좀 될 텐데요. 이 지금 캐나다 산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보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 거의 초반부거든요. 5, 6월 달이니까. 그 10월 달까지도 산불이 일어나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10월 달까지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극성기는 사실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7, 8월이거든요. 7, 8월이 산불의 극성기인데 지금 6월 달인데 이렇게 큰 산불이 일어나는 거 보면 조금 기후 변화 이런 영향으로 해서 좀 장기화되는 추세가 되고 또 대형화되는 추세가 되지 않나 산불 피해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을 보면서 저희가 뭐 한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일본, 미국 여러 나라 작년에 여러 나라 그 산불 진화대원이 가서 캐나다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2년 전이었죠. 2년 전, 예, 2년 그렇죠. 전에. 예.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산불에 대한 그 국제 협력이 되게 필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국제자연환경교육재단 김남수 이사장이 한국 산불학회 유튜브를 통해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산불로 인한 피해를 뭐 숲을 다 끄기는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불이 또 일으키는 규모로 인해서 마을이나 도시의 인프라들이 또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도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대형 산불이고 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진화 자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산불의 비수기거든요. 예, 호주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제 시기가 산불 시즌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래서 진화자원의 이런 서로 교류 또 지원은 호주, 미국, 캐나다는 형성이 돼 있거든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협력을 통해서 산불 진화 자원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일인데 동북아 산불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미국은 아니죠. 호주, 한국,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동북아 산불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정보 교류도 하지만 진화자원의 그런 교류까지도 한번 고려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활성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남수 자연환경교육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미 지역과 호주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처럼 산불 진화, 산불 대응과 관련돼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산불 협력은 여전히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또 과거에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기 위한 국제 협력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때 김 위원장님, 김 이사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의 산불 진화 체계도 교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중국의 인공광호 기술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 또 중국은 또 무인기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불 감시나 또 산불 진화에 또 쓸 수가 있고 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이 헬기 또 생산을 직접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헬기 생산뿐만 아니고 조종 기술도 산불 진화 헬기의 조종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고 하면 서로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학 회장님께서 튀르키예 그 국제 산불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서 국제 산림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산불 국제 협력 체계가 좀 다져지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봄철 산불 겪었듯이 또 산불은 계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산불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르키에 가서 또 이야기할 핵심들은 산불의 대응과 관련돼서 제일 제가 생각에 핵심적인 요인인 연료 관리, 또 평소에 산림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 숲을 가꾸는 산림부서가 산불의 위험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를 좀 강조를 할 거고요.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화자원들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마련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 또 현황들 기술들을 교류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고 뭐 향후에도 이런 국제협력을 통해서 산불 대응을 하고 또 산불 위험성들을 줄이는데 이런 회의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서 또 의미 있는 또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나중 되면 또 결과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셔서 한번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또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한국산불학회 고기현 회장님과의 그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